안녕하세요. 저는 남들이 다 뜯어말리는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 도장 찍은 여자입니다. 남들이 한결같이 다 뜯어말릴 때는 이유가 있다는 말, 제 경험으로 정말 맞는 말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선택이 잘못됐다는 결말로 만들기 싫어 정말 수많은 고민을 거듭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아니다 싶을 땐 빨리 끝내는 것이 현명한 것이구나 새삼 느끼기도 하네요. 저는 5년 정도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1년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전 회사가 연봉은 좋지만 야근도 너무 많고 업무도 너무 과중했거든요. 지칠 대로 지친 데다 건강도 너무 안 좋아진 저는 결국 퇴사를 선택했고 1년간의 휴식 기간을 가졌습니다. 취업난도 심한데 다음에도 좋은 곳으로 취업할 수 있을까 걱정과 불안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 시기로 결정했던 건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1년간 쉬면서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충분한 휴식, 여행, 나만의 시간 등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취업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경력직으로 이직을 해야 되다 보니 신입보다 더 일자리가 부족했었죠. 하지만 제 염려와 다르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력서를 넣었던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 회사보다는 규모와 연봉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회사 분위기는 훨씬 편안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입사를 결정하게 되었죠. 새로운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적응도 필요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도움을 특히 많이 준 사람이 있었어요. 저보다는 5살이 많았던 남자인데요. 제가 대리직급으로 들어왔었고 그 남자는 과장이었습니다. 같은 팀이긴 해도 직속은 아니었는데도 이래저래 저를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인상도 좋고 잘 웃고 편안하게 저도 잘 챙겨주니 저도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호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무렵 회식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 남자분이 이혼을 한번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회사 내에서 친하게 지내긴 해도 사적인 얘기는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날은 회식이다 보니 술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는 없고 결혼 생각도 크게 없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남자는 3년 전에 이혼을 했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애는 없고 전부인과는 딱 1년 살고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부인 얘기를 할 때는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너무 개인적인 일인 것 같아 묻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그 사람이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후로도 저희는 동료로서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사귄다는 소문이 사내에 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사실이 아니니까 저도 그냥 신경 안 썼는데 해명을 별로 안 했더니 나중에는 기정사실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송 대리님, 오늘 혹시 구과장님하고 같이 퇴근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안 사귄다고 해도 사내 커플이다 보니 그냥 안 사귄다고 거짓말하는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소문이 좀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 소문이 진절머리 나게 싫은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남자가 너무 별로였다면 그런 소문이 나는 게 식겁할 일이었겠지만 저도 인간적인 호감은 있는 사람이고 또 좋은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어쩌면 저도 어느 정도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 남자는 누가 물어보면 정색하면서 해명하고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내심 살짝 서운하기도 했어요. 나랑 사귄다는 소문에 저렇게 정색까지 하면서 아니라고 할 일인가? 그렇게 기분 나쁜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회식할 때 제가 술김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랑 사귄다는 소문 도는 게 진절머리 나기 싫으냐고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한다는 말이 솔직히 이대리랑 그런 소문 나는 거 나는 괜찮아요. 수진 씨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근데 수진 씨 입장에선 기분 나쁠 것도 같아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거예요. 제가 왜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해요? 몰라서 물어요? 나는 이혼남이잖아요. 수진 씨는 미혼이고. 그 이유 때문에요? 구과장님이 이혼을 한 번 하긴 했지만 그게 뭐 대단한 흠도 아닌데요, 뭐. 제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자 그 남자는 좀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게 아무렇지 않아요? 당연하죠. 살다가 아니다 싶으면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흠이고 잘못이라고.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난 별 생각 없어요. 제 말에 그 남자는 뭔가 생각이 잠기더라고요. 그리고는 회식 끝나고 집에 갈 때 저한테 택시 타는 곳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거기서 고백을 했습니다. 수진 씨가 이혼한 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럼 나 어때요? 나 솔직히 수진 씨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았는데. 그 남자의 고백은 좀 놀랍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왠지 그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서로 마음이 좀 통하기도 했으니까요. 그 남자의 고백에 저도 얼마 뒤 내 마음도 똑같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1년 정도 사귀었는데 회사에는 대놓고 사귄다고는 안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렇게 만나오다가 저는 남친에게 과거 이혼 사유가 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남남일 때야 이혼 사유가 뭔지 제 알 필요가 없지만 이제 서로 가까워진 만큼 물어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남친은 처음엔 성격 차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고부 갈등 때문에. 고부 갈등?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고부 갈등을 겪는 기혼자들이 많다는 얘긴 들었어도 직접적으로 고부 갈등으로 이혼까지 한 사람은 제 주변에 잘 없었거든요. 어머님하고 전부인 사이에 갈등이 그렇게 심했어?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결혼 전부터 엄마랑 그 사람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어. 왜? 엄마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했었어. 성격도 그렇고 집안 분위기도 별로인 것 같다고. 집안도 별로고. 뭐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모르겠고 그때 작은 술집을 운영했거든. 이상한 술집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맥주 마시고 그런 스몰 비어집. 젊은 사람들 그런 데 가서 가볍게 맥주 한잔하고 그러잖아. 근데도 엄마는 물 파는 여자 아니냐며 싫어하셨었어. 그렇구나. 게다가 할 말 다 하는 성격이다 보니 우리 엄마랑 잘 부딪혔어. 우리 엄마도 성격이 좀 불같은 면이 있는데 전부인도 그랬거든. 한마디로 비슷하니까 오히려 더 부딪혔던 거지. 누구 하나 앉아주니까. 갈등이 많이 심했어? 같이 살지도 않았잖아. 같이 살았었어. 지금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이 원래는 신혼집이었거든. 그 집이 완공이 덜 돼서 한 6개월 정도 엄마네 집에서 같이 살아야 했어. 같이 안 살았으면 그 정도로 부딪히진 않았을 텐데 같이 살다 보니 더 그랬던 거지. 사실 결혼하고 1년도 아니고 한 7, 8개월 정도부터 이미 이혼 얘기 오가고 전부인도 집에 잘 안 들어왔었어. 우리 엄마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았거든. 막판에는 몸싸움까지 있을 정도로. 저는 그 말에 입이 뜨악했습니다. 몸싸움? 그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았다고? 남친의 표정은 몹시 어두웠습니다. 좋은 얘기도 아니고 과거 이혼 사유에 대해 얘기하는 거니 좋을 리가 없었겠죠. 제 눈치도 보일 거고요. 그럼 당신은 전부인을 여전히 좋아했는데 어머님하고의 갈등 때문에 결국 이혼한 거네?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이혼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전부인에 대한 미련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렇진 않지. 엄마랑 전부인하고 갈등이 그 정도로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나는 얼마나 새우등 터졌겠어. 나는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긋지긋하다. 엄마도 원망스럽고 전부인도 원망스럽기도 했으니까. 누구 하나 져주면 그냥 넘어갈 일을 둘 다 악착같이 싸웠거든. 나도 그때 정말 힘들었어. 남친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서 치가 떨린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혼하고 저하고 만나는 이상 전부인에 대한 미련이 없는 게 좋으니까요. 하여튼 이혼 사유는 그거야. 자기한테는 한치의 거짓말 없이 솔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고마워. 솔직하게 다 말해줘서. 근데 어머님이 나는 좋아하실까? 자기야 당연히 좋아하시지. 게다가 엄마도 나 이혼까지 시키고 나서 생각 많이 하셨더라고. 이제는 내가 누굴 데리고 와도 다 환영이라고 하시면서 내 결혼 생활에 대해 입도 뻥끗 안 할 거라고 약속하셨어. 정말? 그럼 엄마라고 아들 이혼한 게 좋겠어. 다시는 참견 안 할 거니 니들끼리 잘 살라고 하시더라고. 우리 엄마가 좀 욱하는 면은 있는데 그래도 성격도 시원시원하신 편이고 한번 하신 말은 무조건 지키는 분이거든.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한 번씩 자기 얘기도 했었는데 엄마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어머님이 나를 좋아하셨어? 같은 회사 다닌다니까 직장도 괜찮은 것 같고 또 나보다 나이 어린 것도 마음에 들고 전부인은 나보다 2살 많았거든. 게다가 미혼인데 이혼남인 나 좋다고 해주는 게 고맙다고 그러셨어. 얼굴도 못 뵌 남친 어머님이지만 저를 몹시 마음에 들어 하시고 고마워하시기까지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안심이 됐습니다.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했던 건데 고부 갈등이 없다면 결혼해도 괜찮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에게 했는데 굳이 그 결혼을 해야겠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이혼인데 고부 갈등 때문이면 그 집 어머님 장난 아니라는 말 아니니? 굳이 그런 사람한테 시집을 왜 가? 약속하셨대. 이제는 아들 내외한테 신경 안 쓰신다고. 글쎄, 나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왜 너는 굳이 돌싱남이랑 결혼을 한다는 거야? 이혼이 뭐 그렇게 잘못은 아니잖아. 그렇다고 자랑도 아니잖아. 애도 없는데 뭐. 야, 너 정도면 훨씬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솔직히 저번에 네 남친 소개시켜줬잖아, 우리들한테. 근데 좀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 친구가 저에게는 가족처럼 친한 친구긴 해서 저를 위해 그런 말을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친의 험담을 듣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가족들도 반대했습니다. 고부 갈등을 이유로 헤어진 건데 굳이 왜 결혼을 해야겠느냐고요. 저는 결혼해도 어머님과 같이 살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는 안 그러신다고 약속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들도 굳이 왜 라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선 아무리 짧은 결혼 생활이라고 한들 그래도 돌싱남보다는 미혼인 남자와 결혼을 했으면 하고 바라시더라고요. 하지만 오히려 주변에서 반대하면 불타오른다는 말이 있죠. 부모님이고 친구들이고 썩 탐탁치 않아 하니까 그게 더 서운하고 남친과는 더욱 애틋해지더라고요. 저도 계속 지켜봤지만 남친 자체는 결혼해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문제는 고부 갈등인데 어머님도 저희한테 신경 안 쓸 거라고 약속하셨으니 제 입장에선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주변에서 탐탁치 않아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됐고요. 그렇게 저는 더욱 밀어붙였고 결국 저희 가족들도 친구들도 네 선택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마음을 바꿨죠. 제 남친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제가 결혼해서 증명해 보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며 남친 어머님을 뵙게 되었는데요. 고부 갈등으로 아들을 이혼시킨 전적이 있으신 분이다 보니 저도 내심 긴장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웬걸 만나보니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화통하시더라고요. 처음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저 안아주시고 식사하는데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챙겨주시고 덩치가 좀 크신 편이고 여자 대장부 같은 외모를 풍기셨는데 성격도 시원시원하시고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셨고요. 그렇게 첫 만남은 몹시 화기애애했습니다. 그 후에 만났을 때도 저한테 선물도 챙겨주시고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저에게 따로 연락하신 적도 있습니다. 수진아. 예, 어머니.
나는 네가 우리 성환이랑 결혼해서 예쁜 손주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건 이제 그것밖에 없어. 네, 알아요. 성환이한테 들었겠다만 내가 성환이 전에 살던 걔랑 사이가 정말 안 좋았다. 너랑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너는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직장도 번듯한 데 다니고 가정교육도 잘 받은 게 딱 봐도 보이잖니. 걔는 너랑 완전 정반대였어. 생긴 것도 여시같이 생긴 게 성환이 앞에서는 콧소리 내면서 어머님 어머님 그러고 뒤돌아서면 얼마나 되바라지게 굴었는 줄 아니? 내가 무슨 얘기하면 네 어머님 하는 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걔랑 사사건건 부딪히지. 너 나랑 몇 번 봐서 알겠지만 내가 그렇게 또라이니? 아니지? 어머님 성격 좋으시죠? 그렇지 네가 봐도? 그래 내가 여태까지 성격 시원시원하고 좋다는 말 듣고 살았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준 며느린데 미워하고 싶었겠니 나라고? 놔두게 석연치 않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 많았어도 그래도 잘 지내보려 노력했다. 그런데 걔는 아니야. 나한테는 도끼 눈 뜨면서 뒤에서는 불쌍한 척하고 성환이한테 내 험담하고 엄마랑 아들 사이 이간질하고 안 좋게 만들려고 했던 게 걔다. 부모 자식 인연 끊게 하려고. 내가 아직도 걔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아이고 하다가 어머님이 제 눈치를 힐끗 보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고. 괜찮습니다 어머님. 내 말은 성환이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 힘들어하는 거 보니 내 마음도 너무 안 좋더라고. 아들내미 나 때문에 이혼한다는데 내 심정은 오죽했겠니. 그래서 이제는 성환이가 누구랑 결혼을 해도 어떤 여자랑 살아도 나는 입도 뻥끗 안 하겠다 결심을 했어. 그건 진짜야. 나는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랑 성환이 행복하게 잘 지내. 그렇게만 해주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저는 어머님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 성환 씨랑 잘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다. 고마워. 그렇게 저 역시도 제 주변에 탐탁치 않은 시선을 뿌리치고 하는 결혼이다 보니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습니다. 또 어머님하고도 잘 지내고 싶었고요. 그렇게 저는 남친과 결혼 준비 끝에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머님의 약속대로 어머님은 저의 결혼 생활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한 번씩 어머님 댁에 간다고 해도 굳이 오지 말고 니들끼리 데이트나 하라고 해주시고 통화도 남편하고만 하셨죠. 정말 어머님의 약속처럼 저희 부부 사이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저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어머님께 고마웠고 저희의 결혼 생활엔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진짜 문제는 어머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자다가 새벽에 문득 잠이 깼는데 옆자리에서 자고 있어야 될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요. 화장실 갔나 생각하며 물이라도 먹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렇게 주방으로 가는데 가만 보니 작은 방에서 통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새벽에 누구랑 통화를 싶어서 다가가려는데 남편이 마침 통화가 끝이 났는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방문 앞에 있자 엄청 놀라더라고요. 자기야, 여기서 뭐해? 나 자다가 잠시 깼는데 자기가 안 보여서. 근데 지금 통화했어? 이 새벽에? 영준이. 영준 씨? 영준 씨가 이 밤에 왜? 영준이라고 남편하고 친한 친구의 이름이었어요. 유부남이었고 부부 동반으로 결혼식에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와이프랑 싸워서 집에서 잠깐 나왔나 봐. 이 새벽에? 얼마나 심하게 싸웠길래? 잘 그런다고 했잖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 알잖아. 이혼 얘기도 좀 오간다고. 결혼식에 왔을 땐 그렇게 안 보이던데.
엄청 사이 좋아 보이고. 쇼윈도 부부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하고는 달라. 내가 한번 이혼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상담할 겸 전화했나 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새벽에. 술도 좀 먹었고 이해 좀 해줘, 자기가. 그래, 뭐. 남편 말로는 영준이란 친구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이혼 위기라고 했고, 그 때문에 남편에게 한 번씩 상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심각하다는데 모른 척할 수도 없으니 이해했죠. 그런데 그 뒤로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갑자기 영준이란 친구 위로해준답시고 밤늦게 나가서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적도 있고, 밖에서 통화를 하고 들어오는 일도 종종 있었죠. 한 번은 저랑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부부싸움이 너무 심한지 그 딸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며 자기가 좀 말리러 가야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 영준 씨에 대해서 점차 짜증이 나더라고요. 자기들 부부 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왜 자꾸 저희 남편한테 오라가라 하고 전화를 해대나 싶었어요. 그렇게 몇 달 뒤 저는 마트에서 영준 씨네 부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장을 보러 갔는데 누군가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야, 성환아! 고개를 돌려보니 영준 씨가 아내랑 딸이랑 장을 보러 왔더라고요. 영준 씨는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나냐며 몹시 반가워하는데 남편은 표정이 좀 어두웠습니다. 영준아. 야, 어떻게 이런 데서 다 보냐? 반갑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재수씨. 결혼식 이후로 처음 뵙네요. 저는 툭하면 저희 남편을 불러대는 영준 씨에 대한 감정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영준 씨 옆에 있는 와이프하고도 인사했죠. 와이프도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해주고 딸도 인사해주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영준 씨 와이프 성격이 장난 아니고 남편을 콩 볶듯이 들들 볶는다고 했는데 그 와이프분은 인상이 너무 선하고 좋아 보여서 겉으로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과 다른 건가 생각을 했죠. 너네 부부도 이마트 자주 와? 아니, 우리는 가는 데 있는데 여기도 한번 와볼까 해서. 여기 좋아. 농산물도 싱싱하고. 영준 씨도 잘 아시네요. 그럼요. 식사 준비는 제 담당이라서 그런 거 빠삭합니다. 어머, 영준 씨가 요리하세요? 예,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해요. 이 사람이 요리 정말 잘해요. 다음에 가족끼리 어디 캠핑이라도 가요. 음식은 이 사람이 하면 되니까. 그래도 재밌겠다. 그치, 여보?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웃는 겁니다. 좀 이상하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이혼 위기고 눈만 마주치면 싸운다는데 제가 본 영준 씨네 부부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간다는데도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와중에 남편만 뭔가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저기, 우린 먼저 가볼게. 재수씨, 다음에 뵐게요. 왜? 급해? 우리랑 저녁이라도 먹던가. 우리 장 보고 저녁 먹고 들어갈 거거든. 그래요, 성환 씨.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인데 괜찮으면 식사 같이 하세요. 다음에요. 그럼 가볼게요. 그러면서 급하게 자리를 뜨는 겁니다. 저는 의아한 기분으로 영준 씨 부부에게 인사를 하고 같이 자리를 떠났죠. 가만 보니 남편은 식은땀까지 살짝 흘릴 정도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왜 이렇게까지 긴장하나 싶었죠. 자기야, 왜 그래? 왜? 왜 식은땀을 흘려? 그리고 우리 별다른 일 없잖아. 영준 씨네 부부랑 식사하지. 에이, 됐어. 뭐하러. 근데 자기가 얘기한 거랑 좀 다르네. 뭐가? 둘이 사이 엄청 좋아 보여. 인꼬 부부 같아. 그 말에 남편은 펄쩍 뛰더라고요. 쇼윈도라니까. 겉으로만 저래. 나도 깜빡 속았다니까. 앞에서는 막 저러는데 뒤에서는 죽자 사자 싸우고. 정말? 그렇게 안 보이던데.
아니, 그리고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안 맞으면 이혼하면 되지. 왜 쇼윈도로 지내? 부부로 산지 10년 넘으면 얽혀있는 게 많잖아. 헤어지기도 쉽지 않은 거지 뭐. 어쨌든 자기야, 우리도 장 다 봤으니 이만 가자. 저는 남편의 허둥지둥 거리는 모습이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폰을 몰래 보았어요. 남편이 틈만 나면 영준 씨 핑계를 대는데 진짜 영준 씨랑 통화를 한 게 맞는지 처음으로 의심스러웠거든요. 불과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었다는 걸 알았기에 저는 남편 폰을 몰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통화 목록에는 정말로 영준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한 거예요. 다른 통화 목록도 봤지만 영준이라는 통화 내역이 많았습니다. 아, 진짜 영준 씨랑 통화한 거 맞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의심했던 게 미안해지더라고요. 한편으론 영준 씨네 부부가 그렇게 겉으론 다정해 보였는데 정말 쇼윈도였나 싶어서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몇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저 혼자 외근 갔다가 마트에 잠깐 들려서 저녁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수씨! 하고 누가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돌려봤더니 영준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성환이 친구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이마트에서 또 뵙네요. 그러게요. 저는 여기 뭐 거의 2, 3일에 한 번 꼴로 오거든요. 하면서 사람 좋게 웃더라고요. 이거 사시게요? 이거보다 이 브랜드가 더 맛있거든요. 아, 그래요? 잘 아시네요. 저 요리 담당이라니까요. 저희 와이프는 제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대요. 어지간한 식당보다. 그러더라고요. 집에서는 눈만 마주치면 와이프랑 싸우고 집에서는 그릇들이 날아다니고 경찰이 올 정도로 심각하게 싸운다는데 영준 씨의 말만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이상하더라고요. 영준 씨는 제 카트를 보더니 이것도 다른 게 더 좋은데. 이거 진짜 별로거든요. 이거 말고 훨씬 맛있고 싼 거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어딨냐면요. 그런데 그 순간 영준 씨 전화가 울렸습니다. 잠시만요. 하더니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야. 나 마트. 우리 자기가 스테이크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루 샀지. 우리 자기 먹고 싶은 거 내가 또 해줘야지. 가지도 같이 구워 먹을까? 좋지. 그러면 내가 가지도 같이 사갈게. 응, 배고파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갈게. 뽀뽀. 하면서 아내랑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는 몹시 충격을 받았죠. 와이프한테 저렇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와이프 먹고 싶다는 거 바로 사간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어딜 봐서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고 이혼 위기를 겪는 사람인가요? 제가 놀라서 보고 있자 영준 씨가 머쓱하게 웃더라고요. 죄송해요. 너무 닭살을 떨어서. 저기 16번 코너 가시면 아까 제가 말한 거 있거든요. 저기 영준 씨, 네? 저 이런 말 죄송한데요. 혹시 화요일 저녁에 저희 남편하고 전화하셨어요? 네? 화요일요? 아니요. 저 성환이랑 통화 자주 안 해요. 모임 같은 거 잡을 때도 카톡을 주로 하지. 통화는 거의 한 적 없는데. 라고 하는데 그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화를 자주 안 한다고요? 네. 신혼부부 바빙이 하면 되나요? 하는데 저는 동공지진이 일어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영준 씨랑 통화를 했는데 영준 씨는 통화를 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저기 죄송한데 혹시 아내분하고 사이 안 좋거나 그러신 것도 아니죠? 예? 그게 무슨 성환이가 무슨 말을 했나요? 이혼 위기라고. 그 말에 영준 씨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이혼 위기라고요? 성환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아니 이 자식이 미쳤나? 누구더러 이혼 위기래. 저 우리 와이프랑 죽고 못 사는 사이예요. 딸이랑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한테 이혼 위기요?
하면서 엄청 기분 나빠하고 펄쩍 뛰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혹시 성환이가 제 핑계 대면서 뭐라고 했나요? 저기 죄송한데 저는 먼저 가볼게요. 저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져서 대강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났습니다. 행복하게 잘만 사는 친구가 이혼 위기라는 핑계를 대며 남편이 여태까지 저를 속인 거였어요. 수도 없이 영준 씨 얘기하면서 통화하고 만나러 나갔는데 그럼 사실은 누굴 만나러 간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다급하게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보니 남편이 입구 근처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달려가서 통화하는 남편 폰을 뺏었어요. 남편도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폰을 뺏으니 놀라더라고요. 왜 이래? 그런데 폰을 보니 거기에 발신자 최영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준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저랑 마트에서 만나서 얘기한 것 때문에 영준 씨가 남편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진짜 영준 씨는 최영준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제가 본 영준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그 사람은 누구지 싶어서 저는 전화를 끊고 통화 목록을 봤어요. 진짜 최영준이 아니라 가짜 영준이와 통화한 내역이 많더군요. 왜 이래? 폰 내놔. 저는 남편을 밀치고 보란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성아 씨 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피가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가만 쳐다봤는데 남편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성아 씨, 너 누구야? 제가 물어보니까 그 여자도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탁 하고 끊기는 겁니다. 제가 다시 걸었더니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누구야? 이 여자. 제 말에 남편은 동공지진이 났습니다. 누구냐고! 남편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며 폰을 계속 달라는데 저는 폭발했습니다. 이 여자 영준이라고 저장되어 있네? 영준 씨도 아닌데? 이름까지 바꿔서 저장하면서 틈만 나면 전화하고 달려간 이 여자 누구냐고! 너 바람 펴? 진정하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너 같으면 진정하겠니? 저는 그 즉시 폰 번호를 확인하고 제 폰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 번호로 걸었는데도 전화 안 받더라고요. 저는 미칠 것 같은 기분으로 일단 따라오라고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남편 폰을 집어 던졌어요. 누구야? 바른 대로 말해. 바람 펴? 그게 아니라 누군지 말 안 해? 저기 전에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술 먹다가 합석을 했는데 거기 여자인데. 뭐? 합석? 너 미쳤니? 바람을 폈다고? 미안해. 저는 남편의 싸다기를 날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고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부부인데 남편이 바람이 났다뇨. 그것도 술집에서 합석한 여자랑요. 제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울고 불고 했고 남편은 바로 끝내겠다고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며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저는 남편 꼴도 보기 싫어서 이혼할 거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남편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저는 정말 이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고 이혼할 거라고 그런 줄 알려고 그리고 얼굴 보기 싫으니 어머님 댁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빌었지만 저는 당장 꺼지라고 캐리어도 집어 던졌죠. 그렇게 남편은 짐 대강 챙겨서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도 회사가 갔다 보니 또 봐야 됐겠죠. 하지만 당장은 꼴도 보기 싫어서 집에서라도 쫓아내야 했습니다. 바람이라니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날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도 저는 남편에게 회사에선 일단 티내지 말라고 하지만 이혼 준비는 할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틈만 나면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자기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다며 그 여자랑은 끝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배신감이 너무 커서 넘어갈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었고 이래저래 이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변호사 상담도 받았고요.
그런데 변호사가 저한테 외도 증거가 있느냐고 했고 저는 증거가 없다고 했죠. 위자료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니 증거부터 확보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혼할 땐 하더라도 증거는 모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얘기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무조건 죽을 죄를 지었다고 빌었고 저는 그걸 다 녹음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자백한 내용을요. 그렇게 외도 증거는 확보를 했는데 문제가 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비는 것보다 제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힘들더군요. 게다가 어머님들 전화해서 한 번만 봐주라고 성환이 홍군형을 냈으니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가족들이 말리는 결혼했는데 1년도 안 살고 이혼한다는 걸 제 자존심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남들 눈, 자존심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닌데 그때의 저는 그런 게 좀 컸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 남자랑 끝을 못 냈습니다. 남편도 계속 빌었고 어머님도 미안하다고 빌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신혼집 명의까지 저한테 넘기기로 했습니다. 저도 결국 이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라도 받아야겠다며 명의 저한테 이전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넘어가기로 했어요. 남편도 고맙다며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다고 했죠. 저는 진심으로 남편을 이해하고 잘못을 용서했다기보다 제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나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넘어간 거였습니다. 비겁한 선택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일이 한번 있고 나니 남편을 예전처럼 바라보긴 힘들더군요. 계속 의심스러웠고 남편이 미워지더라고요. 저래놓고 내 뒤통수를 또 치는 건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 그 여자랑 끝을 낸 건 맞는 걸까 싶었습니다. 저는 제 통화 목록에 있던 그 여자 번호를 다시 찾아냈어요. 그때 남편하고 주차장에서 실갱이 할 때 제 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니 남아있던 번호였죠. 저는 그 번호를 제 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폰에 연락처를 저장을 하니까 자동으로 카톡 친구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 프로필도 저한테 뜨더라고요. 그런데 프로필에 맥주집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또다시 피가 식더라고요. 전 부인이 맥주집을 운영했었다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럼 연락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전 부인이라고 싶었습니다.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몰아치더라고요. 차라리 모르는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고 했을 땐 기가 막히고 화가 났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 상대가 전 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속에선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여자에게 톡을 보냈죠. 나 구성한 와이프예요. 저번에 나랑 통화했었죠. 구성한 전 부인 맞아요? 라고요. 카톡은 읽었는지 읽은 표시가 뜨는데 답은 없더군요. 전화 좀 할까요? 아니면 그 맥주집으로 찾아갈까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주세요 라고 답장이 오더군요. 저는 전화를 했습니다. 네. 좀 전에 카톡한 구성원 와이프인데요. 알아요. 구성원이랑 전에 결혼했었던 그 사람 맞죠? 다 알고 전화하신 거 아닌가요? 그 여자는 생각보다 뻔뻔하게 전화 받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연락해요? 지금은 안 하는데요. 그럼 그 전까진 했었고요. 제가 그걸 왜 얘기해야 돼요? 성환 씨한테 물어보든가. 저는 너무 빡치더라고요. 야, 너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네가 예전에 결혼을 했든 말든 지금은 나랑 결혼했다고. 결혼한 남자랑 연락하고 만나는 거 이거 불륜이야. 저는 분노를 꾹꾹 누르며 말했죠. 그 여자는 별로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어쩌라고. 네 남편한테 얘기해. 만난 건 맞다는 말이네. 안 만났는데? 내가 다 알고 전화한 거야. 알고 했으면서 뭘 물어. 네 남편하고 얘기해. 난 할 말 없으니까. 하면서 끊으려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머님한테 얘기하지 뭐. 어머님이 네 얘기 많이 하더라.
제 말에 그 여자 안 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뭐라던데? 내가 왜 얘기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네가 구성원이랑 바람핀 건 맞네. 이혼했으면 그만이지. 왜 질척여? 어따 대고 질척이래. 그 남자 원래 나랑 결혼했었어. 지금은 아니잖아. 우리 서로 사랑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았거든. 그 아줌마만 아니면. 그래서 이제라도 이혼 무르고 싶니? 솔직하게 말해줘. 성환 씨도 그렇대. 너랑 사는 거 너무 별로고 나를 못 잊겠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그 남자랑 나랑 4년 사귀고 결혼했어. 그 아줌마 때문에 이혼했지만 여전히 서로 못 잊고 있다고. 너는 그냥 그 아줌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결혼일 뿐이고 진짜 사랑하는 건 나래. 저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죠. 너는 그 말을 믿니? 나한테 결혼해달라고 매달린 것도 그 사람이고 너랑 연락한 거 걸렸는데도 이혼 못하겠다고 빌면서 아파트까지 준 게 그 남자야. 제 말에 그 여자도 충격받았는지 한참이나 대답이 없더라고요. 아파트까지 줬다고? 너랑 바로 끝낼 테니 제발 이혼만 말아달라고 부탁하더라. 어머님도 나한테 빌고. 그럼 뭐 나랑 끝내고 너랑 다시 잘 되고 싶은 줄 알았니? 너랑 결혼 생활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던데? 제 말에 그 여자 말없이 숨소리만 들리더라고요. 너도 참 너다. 어머님이랑 몸싸움까지 했다면서 그런 남자랑 또 만나고 싶어? 네가 뭘 안다고. 알고 싶지도 않아. 어쨌든 네 입으로 내 남편이랑 놀아났다는 거 다 들었고 너한테 상간소송 갈 줄 알아. 어머님한테 알릴 거고. 볼만 하겠네.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람난 상대가 전철하니 너무 기가 막혔죠. 그렇게 죽고 못 살겠으면 어머님 몰래 그 여자랑 살지 나랑 결혼을 뭐하러 했나 싶고요. 저는 바로 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댁으로 간다고 했어요. 남편에게도 오라고 했고요. 어머님은 남편 바람핀 일 때문에 저한테 부쩍 더 잘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왔어 수진아. 네 어머니. 근데 우리 집엔 어쩐 일로 무슨 할 말 있니? 네. 뭔데? 성환 씨 얘긴데요. 그 말에 어머님 표정 안 좋으시더라고요. 성환이 여자랑 잠깐 놀아난 거? 그거는 없던 일로 하기로 했잖니.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명의도 네 걸로 바꿔주고. 그랬죠. 근데 그 얘기를 왜 또 꺼내는 거야? 남편 오면 얘기할게요. 어머님도 아셔야 되는 일입니다. 어머님도 표정이 몹시 안 좋더라고요. 한 10분 있으니 남편도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남편을 가만히 보다가 그대로 싸대기를 날렸어요. 남편 저한테 뺨 맞고 휘청이더라고요. 그 말에 어머님도 소리를 지르셨어요. 야, 너 미쳤어? 하면서 저를 확 미시더라고요. 저도 그 바람에 넘어질 뻔하고요. 왜 때려? 아, 엄마 진정 좀 하세요.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그 일 없던 일로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명의 바꿔주고 너도 알겠다 했잖아. 너도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내 앞에서 내 아들을 때려? 왜 말을 바꾸는데? 어머님 완전 흥분해서 삿대질하며 악쓰는데 좀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기에 어머님하고 남편 쳐다보며 그랬습니다. 외간 여자랑 바람핀 줄 알았을 땐 그랬죠. 근데 바람 상대 누군 줄 아세요? 그 말에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누군데? 이 사람 전 부인이요. 이혼했던. 제 말에 분위기가 조용해지더라고요. 어머님은 얼굴이 창백해지셨죠. 뭐? 이 사람이 결혼하고 반년도 안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어쩌면 제가 모르는 그 전부터 그럴 수도 있겠죠. 전 부인하고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그래왔다고요. 그 여자랑 통화도 다 했고 그 여자 입으로 다 얘기했어요. 어머님 때문에 헤어진 것뿐이지 서로 아직도 사랑한대요. 제 말에 어머님 얼굴 근육이 막 떨리더라고요. 자기야. 난 이 자기 아니야. 모르는 여자랑 그랬을 때도 피눈물 났지만 그래도 내 결혼 생활 이렇게 쪽낼 순 없어서 한번 눈 감아주려 했거든. 근데 모르는 여자가 아니네. 전부인이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 나 너랑 무조건 끝이야.
너무 소름 돋고 무서울 지경이야. 전 부인이 그렇게 그립고 아쉬우면 그냥 전 부인이랑 재결합하지. 나랑 왜 결혼까지 했어? 너는 인간 쓰레기야. 제 말에 남편 또 무릎을 꿇는데 보기도 싫었습니다. 미안해 자기야. 걔가 자꾸 연락하고 울고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약해졌어. 그러면 안 되는데 나랑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자꾸 그러니까 나도 미안한 마음에. 개소리 하지 마. 이혼했는데 그 마음까지 헤아려주고 싶디? 자기야. 무조건 너랑 이혼이야. 그런데 어머님도 남편을 가만 보시더라고요. 어머님 얼굴이 정말 새하얗게 질렸죠. 너 진짜 바람났다는 애가 걔야? 너 미쳤어? 까먹었어? 내가 그년이랑 너 이혼 전에 싸운 거 잊었어? 그년이 시어머니인 나를 밀치고 내 머리채까지 잡았어. 너 그거 잊었어? 아니, 아는데 아는 놈이 또 그년을 만나? 엄마 머리채까지 잡은 년을? 그것도 결혼까지 한 놈이? 그건 엄마가 먼저 잡았으니까. 내가 잡았다고 지도 잡아? 그리고 너는 그런 년을 또 만나고? 하더니 어머님 눈이 돌아서 남편 머리통을 날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덩치도 크고 손도 크셔서 이번엔 남편이 진짜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어머님은 등짝을 마구 때리시더라고요. 그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년을 만나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뭘 그만해. 바람 핀 건 그렇다 쳤는데 그 상대가 그년이면 안 되지. 그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미친놈아. 어머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남편을 개패듯 했고 남편도 화가 나서 뿌리치고 일어나더라고요. 아 그만하시라고요. 애초에 엄마 때문에 이혼한 거잖아. 그래서 그년이랑 또 만나고 싶디? 아 나한테 관심 좀 끄라고 제발. 이 자식이 정말. 어머니 막 쓰면서 남편 계속 때리고 남편은 피하고 참 가관이더라고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자리 떴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로 이혼소송 준비했습니다. 남편한테 받은 진술 녹음에 그 여자랑 토고 녹음까지 증거는 충분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어머님에게 그 여자 맥주집 주소 알려주었습니다. 그 여자가 프로필에 자기 가게 사진을 올려두었기 때문에 주소 찾는 건 식은죽 먹기였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건너 들었는데 그 맥주집 찾아가서 어머님이 뒤집어 엎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랑 또 엉겨붙어서 싸움 났고 그걸로 서로 고소하고 난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이혼 못한다고 버텼지만 저는 바로 이혼소송 시작했고 상간소송도 함께 진행했어요. 게다가 남편이 그 전에 아파트 명의도 제 걸로 바꿔주었기에 저는 그 아파트도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대출금이 남아있긴 해서 그거 넘기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훨씬 금매로 내놓았죠. 어머님도 처음엔 저 설득하다가 제가 꿈쩍도 안 하니 아파트 다시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소송도 걸겠다 했지만 이미 제 명의로 돌렸기에 제가 처분해도 상관없더라고요. 제가 이혼하는 건 저희 회사에도 소문 다 퍼졌고 남편은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저도 소문 때문에 퇴사까지 고민했지만 그래도 이 악물고 버텼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기나긴 이혼 소송 중 전 남편은 하루는 술 먹고 전화해서 친구한테도 욕 처먹고 손절당했다고 회사도 잘리고 아파트도 날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남았다며 그냥 죽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내 할 바 아니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냐고. 자기한테 아파트 얻으려고 일부러 접근했냐며 저더러 피도 눈물도 없답니다. 그 말에 저 꼭지 돌아서 소리 질렀죠. 저야말로 악을 쓰며 따졌습니다. 너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배신 때리고 전부인이랑 놀아난 게 누구냐고. 심정적으로 너랑 그 여자랑 가만 안 두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라고요. 전 남편도 아파트 판돈이라도 좀 돌려달라며 구질구질하게 구는데 새로 이직했다는 직장에까지 알리기 전에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은 1년 반이나 걸렸어요. 그 시간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1년이 안 되는데 이혼 소송은 1년 반이라니. 남들이 말리는 결혼을 왜 했을까 후회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은 흐르고 끝은 나더라고요.
오래 걸렸고 치열했지만 제 승소로 끝이 났고 위자료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건너서 들어보니 그 여자랑 남편도 그 사이에 완전 개싸움 났던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그 여자를 못 잊겠으면 저 말고 그 여자랑 그냥 잘해보던지 왜 M1 저랑 결혼하고 이렇게 상처를 준 건지 지금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그 짧은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저는 전 남편에게 받은 아파트 대출금 제외한 돈과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돈은 충분히 받았지만 그래도 분통 터지는 기분은 계속 있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희미해지더라고요. 꽤나 마음고생했지만 그래도 잘 끝이 났기에 이만하면 인생 수업 제대로 했다 셈치고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전 남편도 전 남편의 전부인도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다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들은 완전 악연인데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무슨 청승 브루스를 떠는 건가 싶더라고요. 참 끼리끼리인데 이참에 다시 만나고 지지고 볶고 사는 것도 추천합니다. 물론 개싸움하고 끝냈다고는 하지만요. 저는 그 모든 것을 깨끗이 털어내고 보란듯이 잘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턴 누군가의 진심 어린 조언도 새겨 들으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